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3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됐네요. 네, 오늘 좀 싸늘한가요? 아침마다 요새 좀 싸늘해서 네, 날씨가 동남아 날씨로 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같이. 네, 오늘 호호포노포노의 비밀 109페이지 맨 위에요. 예. 나는 모두에게 편안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부탁했다. 퓨렌 박사와 함께하면 어떤 말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박사는 유방암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를 향해 물었다.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수백만 비트의 정보가 넘쳐 흐르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한 번에 고작 20비트의 정보만을 인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그가 여러 차례 반복한 주제이자 그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였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과학은 우리의 삶에 대해 확신이 없습니다. 심지어 수학에서도 영의 개념은 불명확합니다. 찰스 자이페는 그의 책 제로, 위험한 개념의 역사에서 과학자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가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무로 돌아간다는 것뿐이다. 우주는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제로에서 끝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휴렌 박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따라서 나는 내 마음의 우주를 제로 상태로 되돌렸습니다. 그 제로에는 어떤 데이터도 없습니다. 아이고, 제로 상태로 해서 어떤 데이터 있잖아요. 믿음 자체가 우리 자체가 염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도 없어진 그런 상태는 엄청나게 높은 경지에 오른 거예요. 저 의식 수준에 700이 넘는 거예요. 700 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그냥 저런 없어지면 저렇겠구나. 근데 우리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이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분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완전 제로 상태 같으면은 700, 1000이 1000으로 가는 상태, 깨달음, 아무것도 이제 순수한 상태거든요. 네, 뭐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이제 네. 제로 상태를 표현하는 다른 말들, 제로 상태는 허공, 텅 빈, 순수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공이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 정도로 된 분들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이런 분들이 극히 아주 극히 드물고 호킨스 박사님 같은 경우는 천이 되셔 돌아가시면서 이제 천이 되신 분이고 이 의식 수치를 쓰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말로 부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현재 제로 상태로 돌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설령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은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영점화에 가는 것이고 저는 제로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뭐 이렇게 방에다 인사하고 그러진 않아요. 방에다 인사하거나 그다음에 그 귀신들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다거나 이런 게 보이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제로 상태는 제가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네, 진도는 나갑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렌 박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나처럼 여전히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휴렌 박사는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제로에 있을 때 창조가 일어납니다. 이제 완전 제로로 될 수 있는 건 엄청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내 생각이 없는 그 상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없으면서 순수하게 그냥 정말 사랑으로 있을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근데 그 조건 없는 사랑도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극히 그 에고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몸을 가지고 최대한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엄마라고 그랬어요.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 없는 사랑은
엄마가 그나마 아이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베풀죠. 근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좀 크니까 아이고 네가 이렇게 좀 해야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건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사이사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엄마이긴 한데 그래도 엄마도 완전한 조건 없는 사랑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래도 순수하게 조건 없는 사랑으로 다 내려놓고 뭔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쵸? 그럴 때 뭔가 내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빈 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랬거든요. 영감을 준다 그랬어. 내 생각이 없을 때, 내 생각이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다가도 내 생각 때문에 막아서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영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가 여러분 제로 상태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 영감을 하와이 말로 하라고 부릅니다. 하와이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딱 한 번 갔습니다. 네. 저희 선생님이 여러 번 가셨다는데 하와이의 하는 영감을 뜻합니다. Y는 물론 E는 신성을 뜻하죠. 따라서 하와이는 신성의 숨결과 물이 됩니다. 신성은 그냥 사랑이죠. 네. 숨결 물도 없어요. 신성 그냥 순수한 그 자체는 제가 볼 때 물결과 물 이런 게 없는 것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와이라는 말 자체가 정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가든 예를 들어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점검을 합니다. 이분은 좀 이제 제로라고는 하는데 좀 안 맞아요. 제로가 아닌 분이 나는 제로다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나는 수미 양가 뭐 있죠 수미 받아놓고 나는 수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데 어쨌든 네, 내가 모르지만 정화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뭘까 하고요 내가 하와이라 불리는 정화 과정을 적용하면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를 얻고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얻을 필요도 없어요. 순수한 상태로 있다면. 모든 우주가 그냥 이거와 우주가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떤 정보나 그런 게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정화를 해서 정화는 뭐냐면 내 생각을 없애고 우리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죠. 이거는 너무 이게 안 맞는 이제 원리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화를 하면 내 생각을 좀 없애자. 그래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정보를 내가 알게 되고 제가 이렇게 요새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외부의 영향을 정말 많이 안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정말 많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진짜 좋은 거예요. 생각은 올라와요. 올라오는데도 올라오고 하는데 진짜 영향을 정말 안 받아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제가 그 두려움에 움츠려 있던 마음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사람들을 옥죄어 있어가지고 제가 제 마음이 제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옥죄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순수하게 못 봤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내 자신을 옥죄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신념을 찾으면서 굉장히 이제 편안해지고 영향을 안 받,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화가 났겠구나. 그게 결국은 제가 저를 지키려고 내가 나야, 에고야. 나는 에고의 끝판왕이 자존심이라 그랬거든요. 네가 나를 함부로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엄청나게 여러분들 다 똑같이 감히 나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에고가 자기인 것처럼 감히 나를 이런 마음들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를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그러면서 야 정말 그러니까 몰랐던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의 순수한 그들의 어떤 그냥 순수한 걸 그냥 알게 되어 가는 과정도 재밌고 그냥 영향 안 받는 것도 재미가 있고 아직 이제 뭐 100%라고는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100%가 될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대로 가죠.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엄청나게 전보다는 많이 벗어난 제가 편해요. 여러분들도요. 불편한 사람 있으면 자꾸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지세요. 영향을 덜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계속하는 재미가 너무 있는 거예요. 참 공부가 재미가 있구나. 예? 그래서 제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아직 근데 있잖아요. 전 정치 얘기하면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정치 얘기하면 왜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알아야 하는데 정치 경제를 알아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대통령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뽑아야 되는데 아직 재미가 왜 이렇게 없는지. 네, 그래서 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직 제로 상태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마음은 두 주인을 번갈아 한 번에 한 명씩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에? 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다른 무엇을 섬기지 않으면 영감을 섬기겠죠? 그 다른 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네, 기억과 영감. 영감은 뭐예요? 깨끗하게 그냥 영적인 감각, 사랑, 순수한 상태. 이제 순수한 상태로 쫙 있는 거. 그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신념, 내 믿음은 기억이라고 그랬죠. 과거의 기억이 내 믿음, 신념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신념.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계속 살고 있죠. 순간순간 과거에 살아요. 그러면서 각성하고 또 과거에 살고 있고 각성하고 자꾸 그러는데 이제 기억으로 과거에서 기억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이 순간의 기쁨으로 살 것이냐. 그쵸? 그렇게 되려면요. 과거의 기억을 재맥락해서 자꾸 없애야지 없어지는 거죠. 이 기억이 없어져라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차라리 보이는 거라면 그죠? 보이는 거라면 그냥 들고 여기다가 절로 탁 갖다 놓고 안 보이게 탁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보여요. 안 보이고 지멋대로 언제 생각이 나갖고 지멋대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생각을 없애려면 생각의 뿌리, 근원의 상처, 기억이 언제부터 났었는지 이걸 없애야지 이게 없어져요. 이건 저절로 막 움직여요. 생각이라는 건 막 저절로 그냥 막 움직이죠. 그래서 그 밑에 뿌리인 신념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합시다.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가 점점 더 진진해지면서 한층 더 심오해졌다. 신성한 지혜는 모든 영감이 나오는 원천인데 신성한 지혜. 지혜로운 건 뭐야? 내가 순수하게 가만히 있을 때 지혜로움이 들어온다는 거죠. 영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막 TV를 보고 내 생각이 거기에 감정이 이입이 되고 막 뭔가를 하면서 막 뭔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순수하게 조용하게 고요하게 있는 상태. 그렇죠? 고요하게 있을 때 지혜도 떠오르고 아이디어도 떠오른다는 거죠. 지혜로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기 어디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초의식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와이인들은 이것을 아우마쿠아라고 부릅니다. 아우는 시간과 공간의 초월을 뜻하고 마쿠아는 신성한 영혼 혹은 신을 의미하죠. 즉 시간을 초월하고 경계가 없는 여러분의 일부입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경계가 없는 상태, 그냥 순수한 상태, 그렇죠? 여러분 속에 그 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에게는 의식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의식은 모든 것들이 총괄 그 의식이에요. 의식은 모든 것들이 의식인데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생겨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뭐 의식적인 마음, 네, 의식 안에 이제 마음이라는 게 탁 치고 가려서 들어와 있죠. 하와이인들은 그것을 우하네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와이인들이 우니히피리라고 부르는 무의식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있기 위해 명심해야 할 점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은 아주 좋은 거야. 내가 누구지? 내가 삶의 목적이 뭐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지? 그냥 나는 이 성이 백성의 여자 이건가? 그 뭐야 다 이 물질 그 몸을 칭하는 거라고 그러시거든요. 이 몸. 나는 나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이게 이거가 나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다. 어제도 강의 듣는데 내가 몸인 것 같아서 한계를 갖고 있잖아. 예, 이 우주 전체에 이게 나라는 거, 의식이 나라는 거를 안다면 그 늘 듣는 말씀인데도 그래 내가 몸이라고 내가 한계를 짓고 있는 내가 있네. 거기 순간 탁 그 굉장히 뭔가 이렇게 알아차리는 기분 좋은 그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이게 아닌데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 몸은 한계가 있고 이거라고 나는 누구 나는 얘인 줄 알아요. 나라는 거 자체도 사라져야 돼요. 나라는 에고가 얘인 줄 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얘를 잘 써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시크릿도 가야 되고 이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이 그 시크릿도 가서 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 살고 싶지 않아요? 행복한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순수한 상태에서 에너지 장에다 의식에다가 촥 무의식 안에다가 내가 에? 쫙 시크릿을 해서 쫙 넣어놓고 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배우셔야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는 여러분들 한두 번 해서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어느 정도 엄청난 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억대 이상의 현금이 억대 이상으로 그냥 술술술 들어오셔야 돼요. 뭔가 그게 되어야 돼요. 그 정도로 안 들어도 한두 번 듣고 딱딱 아실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알아갈수록 너무 재밌고 쉬운데 내 생각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부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습관 신념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제로입니다. 마음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꽉 차 있죠. 내 마음. 의식이 제로 상태로 의식이 순수한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마음은 꽉 차 있어요. 마음은 에고거든요. 마음은 제로가 될 수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마음을 지워 나가야 돼요. 신념을 지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순수한 상태로 있는 거지 마음이 제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순수한 상태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태어나면서 신념이라는 게 사건이 생기면서 막 생각이 그냥 뿌리로부터 해서 막 자라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그거는 왜 그 신념을 잡았냐면 업이 있어서 잡은 거고 그 전에 뿌린 게 있어서 내가 인과응보 죄와 벌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제로 상태가 되어야 할까요? 제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요. 순수한 상태에서는 뭐 모든 우주가 나인데 그렇죠? 내가 뭐 이것저것 취할 것도 없다 하시던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성의 이미지로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몇 가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신성에 의해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신성에 의해 정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자꾸자꾸 없으면 내 원래 자체의 신성이 드러나는 거죠. 의해서가는 아니에요. 뭐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신성의 이미지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동전의 한 면인 무한한 공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깊이 들어가 있긴 한데 생각과 깊이랑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쓰레기들은 내보내고 텅 비게 되는 순간 쓰레기는 뭐야? 나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생각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낸다면 텅 빈 순간 영감이 여러분의 존재를 채우면서 근데 쓰레기를 비우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불편한 게 무엇인지 과거의 사건을 찾아서 신념을 찾아서 느낌과 감정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지 순수한 상태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안 보려고 하죠. 왜? 느낌, 감정을 안 보려고 해요.
감정, 내 감정.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컨닝하자 그래서 좋다 그래서 컨닝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뺨을 맞았단 말이에요. 들켜가지고 100여 명 있는데 그때 그 순간의 감정 또 기억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기억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봤단 말이에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도 지금 막 말씀드리잖아요. 80여 명 정도 계신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지금은 과거예요. 지나간 거. 그 감정을 또 보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고 찾지 않으려고 회피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가요. 그냥 묻어서.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뺨을 있잖아요. 선생님이 딱 보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종례 시간에 이물어 그래가지고 이물으라고 해서 갑자기 이물는데 뺨을 착 때렸는데 야 지금 생각하니까 얼얼하니 아팠던 것도 같아. 근데 아픈 느낌이 없고 쪽팔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이 제가 밑에만 쳐다보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또 기억을 하고 싶겠냐고. 근데 자꾸 얘기하니까 감정이 사라지고 없어요. 웃겨요. 재밌어요. 그냥.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얘기하고 밝히고 얘는 있잖아요. 그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정은 에고가 자기인 것처럼 해가지고 안 밝히려고 그러고 자꾸 은밀한 곳으로 숨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말이야. 응? 쪽팔림, 수치스러움을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제가 수치스러운 거를. 그래서 또 생각하기 싫어. 그래서 수치스러운 거를 기억 안 하려고 싹 회피를 해요. 괜찮은 척하고 회피하고 다녀요. 그럼 이거를 뭐요? 내가 에고인 감정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짝 들고 다니는 거죠. 똥을 들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싹싹 안 그런 척 하는데 그거는 감정을 에고를 가지고 들고 있더라. 근데 그 에고를 감정을 제가 뭐예요? 공포를 막 했잖아요. 수치스럽고 뺨 맞았을 때 아파 얼얼하니 아팠던 느낌도 있긴 한데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진짜 쪽팔리고 수치스러웠던 거를 얘기를 했더니 지금은 제가 수치스러워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있죠. 과거의 그 느낌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걸 들추면은 어떻게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감정을 안 보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들고 있더라는 거죠. 얘는 감정은 에고는 은밀한 곳에 막 자꾸 숨기려고 그래가지고 확 있죠. 그냥 완전 내질러야 돼요. 내질러 버리면 얘가 사라져 버려요. 꽁꽁 숙이면 그대로 있는 거고 내질러 버리면 사라지는 거고. 내질러 버려야 돼요. 그게 쪽팔린 것도 아니고요.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유, 요새 제가 작년에 3월 달에도 여기 들어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이 계신데 막 제가 제 생각하고 막 안 맞는 거예요. 예? 이분이 잘하면 저도 득이 되는데 막 생각이랑 안 맞으니까 득되는 것도 다 나발이고 다 싫다하면서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완전히 막 찢어지게 있죠. 저랑 관계가 막 그냥 막, 어?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떠냐, 마음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악연으로,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악연으로 있긴 싫은 거예요. 그렇게 안 좋게 해서 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항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만나죠? 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한 거죠. 그분에 대한 그 마음이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악연으로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공부를 그동안 그래도 10여 년 해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악연으로는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 그분과 저의 에너지를 이렇게 좀 중간에서 이제 가끔씩 하여튼 선생님은 제가 평생 평생 밥을 사드려도 될 정도로 그래요. 요새는 또 제가 밥을 살 기회를 안 주시고 다른 분들이 자꾸 밥을 사주셔가지고 지금 같이 그냥 뭐 그냥 같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같이 먹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사드려도 될 정도로 그래요. 그래갖고 그때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상담 전화를 했을 때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 바로 딱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럼 지라는 거예요. 저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쟤 보고 저보고 지래요. 이야, 그 절하라는 그 절하 그 단어에 막 와 싫은 거예요. 에고가 그냥 막 난장판을 막 완전히 이제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단어에 절하 그러니까 막 에고가 그냥 막 에고가 감정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요동을 치면서 막 자존심 상하고 뭐가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선생님이 각자 서로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뭐 나만 못 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라고 그런다고 해서 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라서 내가 그거를 해소를 하면 그게 해소를 하면 이게 사라지는 거지 내가 진짜 져 가지고 네가 망가져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지금 엄청 좋아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진 거죠.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래서 그 감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거가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 손명란님. 뭘 한 숟갈 퍼서 드시고. 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에고, 내 영감 있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에고가 내가 감정인 것처럼 해서 숨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그 감정을 느끼면서 나를 내가 죄책감으로 해서 내 몸을 치고 내 몸을 아프게 하고 막 죄책감으로 막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있잖아요. 내가 이 감정 느끼는 거는 내가 들고 있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드러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사라져요. 얘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자존심 순간순간 자존심 상하는 일도 참 많은데 이게 어때요?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데 자존심을 들고 있었던 것들이 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내보내는 얘가 있잖아요. 드러내잖아요. 그럼 힘이 약해진대요. 감추면 더 계속 그걸 쥐고 있고 더 커지고 드러내야 됩니다. 죽을 것도 아닌데 죽을까 봐 이제 에고가 죽을까 봐 그래요. 그거는 에고가 죽을까 봐. 근데 우리는 에고를 딱 쥐고서 에고를 죽이면 안 돼 이러는 거야. 에고가 난 줄 알고. 아닌데 죽어도 된다는 거지. 에고 마음 감정은 죽어도 된다. 사라지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이 자유롭다는 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대부분은 그걸 모를 테니까요.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어? 난 깨끗해졌는데 말이야.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도 없어요. 깨끗해지면 순수한 상태면. 이제 그게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봐. 더 노력해야겠군. 이렇게 대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없애야 돼요. 텅 비게 되면은 텅 비게 하려면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없애야지 순수한 상태에서 약해지기 때문에 자존심도 없고 자존심이 없으면 뭐 오지랖이 없는 거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순수하게 그 에고를 볼 수가 있어지는 거. 감정이나 이런 게 떠나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행복한 상태에서 그냥 막 있죠. 아, 요새는 제가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고 싶더라고요. 부자가 시크릿을 탁 해놨어요. 부자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냥 올 거니까. 원하는 상태를 싹 세팅해서 올 거니까. 예, 올 거기 때문에 세팅을 딱 해놓고 나면 어디든 아이디어가 생겨가지고 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수업을 어쩌다가 제 감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만났는데 만나고 계속 끝까지 공부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도 그 감정은 들고 계시지 말고요. 풀어 헤쳐가지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에고를 사라지게 그 마음이 풀어 헤쳐져야 돼요. 순수한 상태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크릿도 가야 되고요. 네, 감정을 해체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